네, 반갑습니다. AI는 도구다 채널 운영자 김지백이라고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시간을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업무 성과 피드백을 제대로 못하는 팀장님들을 위해서 한번 컨텐츠를 만들어 볼 예정입니다. 지난 두 가지의 컨텐츠는 이제 직원들이 위에 있는 사장님이나 팀장님들이 지시를 내렸을 때 좀 더 업무를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을 알려드렸다고 하면, 이번에는 이제 팀장님께서 이제 아래에 있는 직원들에게 지시를 내릴 때, 사실 우리 팀장님들도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어떤 업무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업무 보고를 그냥 제대로 해주면 되지만, 어떻게 제대로 해줘야 될지 몰라서 그냥 약간 알잘딱깔센 마인드로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뭔지 아시죠? 밑에 직원이 이런 어떤 업무 결과 보고가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뭐 구두로 하든 이메일로 하든 했을 때 정확하게 돌아가는 판을 아시고 뭔가 지시를 내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도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네가 배워가면서 한번 알아보고 나한테 알려줘. 약간 이런 식으로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런 어떤 팀장님들이 예전에는 통했지만 지금 이제 이 MZ세대 직원들과 함께 일을 할 때 그냥 네가 알아서 한번 해봐. 아니면 이제 굳이 내가 이야기를 해야겠냐. 아예 센스껏 해봐.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하거나 지시를 내리는 팀장님들에 대한 불만이나 어려움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순히 그냥 어떤 불만이나 어려움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성과가 제대로 나오지 않는다거나 요즘에는 직원들이 그냥 아예 회사를 그만두는 그런 어떤 상황까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조직 전체의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 팀장님들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제대로 피드백하는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고 하면 실제로 제대로 피드백을 못 해주실 수도 있거든요. 그런 팀장님들을 위해서 이 영상을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팀장님들 잠깐 이제 좀 이렇게 집중해 주시고 챗GPT가 이렇게 대신 피드백 하는 걸 도와드리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이제 목표에 대해서 이야기를 잠깐 해보아야 됩니다. 잠깐만 올려볼게요. 오늘은 MZ세대 직원들이 왜 피드백이 중요한지에 대한 이유를 잠깐 말씀을 드릴 것이고요. 능력 있는 관리자와 능력 없는 관리자, 이 차이가 어떤 건지도 말씀을 드릴 거고, 오늘 이제 제일 중요한 업무 피드백을 챗GPT에게 맡겨서 이제 직원들에게 좋은 어떤 관리자의 어떤 능력 있는 관리자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기 위한 방법이 무엇인지를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1번과 2번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풀긴 할 겁니다. 근데 나는 그냥 챗GPT 사용하는 방법만 좀 알고 싶어 라고 하시는 분들은 지금 이렇게 화면에 제가 몇 초로 이동하세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그 자막 보시고 바로 이동해서 보시면 되고요. 왜 업무 피드백을 내가 잘 해줘야 되냐. 아니 밑에 직원들이 알아서 알잘딱 하면 되지. 그걸 굳이 내가 이제 해줘야 되는 그런 어떤 상황이야? 피드백은 알아서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왜 피드백이 중요하고 능력 있는 관리자가 왜 피드백을 잘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보고 싶으신 분들은 지금부터 쭉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4명밖에 안 됩니다. 부탁드릴게요. 자, 지금 그 코로나 이후로 이제 비대면 그 근무가 많이 지속이 되었고요. 전 세계적으로. 그리고 이제 그런 어떤 상황에 맞물려서 대퇴사, 조용한 사직의 시대라고 하는 이런 말들이 사회적으로 재작년부터 이렇게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빅 화이팅 이렇게 해서 조용히 나간다. 이런 어떤 표현을 하는데, 실제로 직원들 이제 2022년 딜로이트 보고서에 따르면 향후 2년 내 직장을 떠날 것이라는 MZ세대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불충분한 급여라고 합니다. 돈이 작다는 거죠. 사실 이 돈이 작은 거에 대해서는 사실 이 팀장님이나 사장님들 입장에서 돈을 그럼 어디까지 더 챙겨줘야 되냐라고 하는 반문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근데 이 직원들이 그만두고 난 뒤에 새로운 직장을 찾을 때 선택을 할 때 살펴보는 항목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러면 돈을 더 많이 주는 회사를 찾느냐, 그게 아니라 이제 지금 말씀드렸던 요겁니다.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 워라밸과 이제 HR, 이제 어떤 인적 개발을 할 수 있거나 직원들을 교육시켜주는 그런 훈련이나 자기 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주는 회사들,
우선순위로 꼽는 걸 보았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어차피 내가 가려고 하는 업종과 나의 경력 정도면 다른 회사 가도 고만고만한 월급을 받고 일할 거다. 뭐 라는 생각 때문에 이제 뭐 여러 가지 HR 훈련이라든지 자기개발 기회를 우선순위로 꼽을 수도 있을 거고요. 어쨌든 새롭게 직장을 구할 때는 돈보다는 이런 어떤 기회들을 우선순위로 꼽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MZ세대가 근속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제 훌륭한 워라밸, 여기도 워라밸이라는 말이 있죠. 그리고 직장 문화와 교육 제공, 그리고 회사에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는 그런 어떤 것들을 선호한다. 이거는 이제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윤리 경영 브리프스라고 하는 이 이제 보고서에서 제가 가져온 겁니다. 이걸 이제 보면 아시다시피 그만두는 건 돈이지만 새롭게 이제 직장을 구하거나 아니면 계속 회사를 다니게 하는 동기는, 요인은 실제로 이제 자기가 얼마나 성장하고 개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얻는지에 대한 부분을 많이 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의 어떤 생각과 일치하는 직장 문화를 이렇게 요구하는 그런 어떤 게 지금 MZ세대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팀장님이나 혹은 이제 우리 관리자분들께서 이게 동의가 되든 동의가 되지 아니하든 지금 어떤 상황은 그렇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죠. 그 출산율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우리 관리자 직군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들 나이 때는 이제 뭐 한 60년에서 70년생 정도 되시는 분들이 많다고 하기 때문에 뭐 자녀 출산이 뭐 이제 저 형제가 4명 5명 있는 집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경쟁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 걸 뚫어내고 이렇게 사회에 진출하고 실제로 사회생활 하실 때 나라가 성장하는 그런 시기에 회사 생활 하셨습니다. 신입 사원일 때 이제 젊을 때요. 근데 지금 이제 우리 젊은 친구들은 일단 그 형제들도 1명 혹은 2명이고요. 뭐 그래서 그 집안 안에서 뭔가 경쟁을 한다거나 먹고 살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아둥바둥하는 그런 어떤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에 부모님도 너는 커서 뭐 할래? 어떤 모습으로 살아갈래? 라고 하는 이런 어떤 이야기들이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이제 직장을 다닐 때도 돈도 벌고 실제로 이제 뭐 여러 가지 먹고 살기 위해서 돈 버는 게 뭐 첫 번째일 수는 있지만 그거 못지않게 내가 이 회사에서 나의 젊음과 나의 시간을 투자했을 때 과연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나라고 하는 것들을 MZ 세대 뭐 요즘에 이제 80년에서 90년대의 직원들은 끊임없이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요. 1000년 넘어가시는 이제 2000년대 넘어가는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런 부분들이 지금 사회적인 어떤 변화이기 때문에 우리 팀장님들께서 그냥 알아서 해. 말 잘 딱 해. 라고 하는 게 이제 통하지가 않습니다. 왜냐면 직원들은 그렇게 팀장님이 그냥 업무를 그냥 알아서 이렇게 이렇게 넘긴다거나 아니면 자기 마음대로 그냥 업무 지시하는 그런 어떤 스타일들 싫어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내가 이렇게 이 조직 문화랑 일치가 돼야 되고 그리고 뭐 내가 이제 커리어를 개발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성장의 도구로 직장을 다니기 때문에 그런 어떤 환경이 만들어져 있지 않는 직장과 이제 선배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한다거나 그것 때문에 퇴사를 하는 경우들도 비일비재합니다. 예를 들면 예전에는 직장을 그만두면 먹고 사는 게 참 어려웠거든요. 근데 지금은 내가 다니는 직장을 그만둔다고 하더라도 경력은 중단될 수 있다고 할지라도 사실 먹고 사는 건 큰 문제가 안 됩니다. 뭐 아르바이트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생활은 되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굶지는 않습니다. 여러 가지 또 사회보장제도도 잘 돼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그 목소리들이 커지고 있는 게 지금 현 시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도 있는데 효과적인 피드백, 대화의 진정한 가치를 이끌어내기 위해서는 성과 관리의 공정함을 이렇게 보여줘야 되고 그걸 하기 위해서는 관리자들의 효과적인 피드백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허슬 플레이라고 하죠. 이제 우리 뭐 야구를 본다거나 하면 아니면 농구를 본다거나 하면 몸을 그냥 이렇게 뭐 부상 같은 거 신경 안 쓰고 몸 확 날려가지고 일루로 이렇게 다이빙 이렇게 한다거나 아니면 농구공을 잡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이런 걸 허슬 플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에 이렇게 직장 다니시는 MZ세대의 그 직장인들이 이 허슬 문화에 대해서 얼마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물어보려고 이렇게 질문을 가져고 와봤습니다. 어떤 그 업무가 있었습니다. 자, 예를 들면
근무하는 날 기준으로 4일 동안 끝내기로 한 프로젝트가 있습니다. 하루에 8시간씩 4일 동안 근무했지만 전혀 완성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2-3시간 정도 하면 이제 2-3시간 야근을 딱 하면 마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럴 때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팀장님들은 모르겠습니다. 바로 집에 간다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2-3시간이면 그냥 2-3시간 하고 집에 가면 되지 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요즘에 이제 대체적으로 이렇게 허슬 문화를 좀 별로 안 좋아하는 이 직원들 같은 경우는 아니 뭐 초과 근무해서 보상 받아서 추가로 뭐 야간 수당 받는 것보다는 차라리 마감 시간을 조금 미루고 그냥 내가 정시에 퇴근하는 어떤 삶을 선택할래 라는 어떤 포션이 지금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것이고, 그걸 이제 이해를 못 하시는 팀장님도 계시고, 그래, 나도 그럼 빨리 퇴근해야겠다라고 하시면서 같이 퇴근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부분들이 문화가 점점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일을 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다 끝낼 문제가 아니라, 우리 팀장님들께서 멋있게 피드백을 해주고, 이 피드백을 통해서 더 좋은 성과를 만들고, 이 직원이 더 회사를 다닐 수 있는 그 동기를 만들어주는 것이 정말 중요한 어떤 지금 현 시대에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10년 만에 미국의 직장인들의 몰입도가 이렇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점점 떨어지고 있고, 그 파란색 같은 경우는 적극적으로 몰입하지 않고 있다는 비율도 점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거 갤럽 조사인데요. 이런 게 점점 지속이 되고 있고,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탕핑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Z세대는 왜 들어눕나라고 해가지고 좌절을 표시하는 탕핑. 그래서 이제 중국 이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나라도 뭐 그런 이제 사람들이 있지만 대학 졸업하고 난 뒤에 이제 취업도 안 되고 이제 먹고 살기도 어렵다 보니까 아예 모르겠다 뺐자라 이렇게 이제 하는 경우들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공산권 국가다 보니까 이런 걸 약간 이제 반항하거나 저항하는 어떤 모습으로 봐서 공산당에서 싫어한다는 말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탕핑 세대. 그래서 아예 그냥 먹고만 살면 되지 굳이 이렇게 빡세게 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부분들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청년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텐션이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능력 있는 관리자와 능력이 이제 없는 관리자, 능력이 있는 관리자와 능력이 없는 관리자가 딱 이렇게 나눠지는 것은 이걸 이제 잘 하는 사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목표한 시간에 과업을 잘 달성할 수 있도록 그 후배 직원이 잘 성장해서 조직 문화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효과적인 피드백을 반드시 해주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그냥 알아서 배워가는 시대였다고 하면 이제는 이제 이 직원들이 회사에서 자기가 성장하기 위해서 많은 것들을 필요하단 말이죠. 그런데 나의 선배라고 하는 사람이, 나의 관리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알아서 배워봐봐라고 하는 것 자체가 더 이상 직장을 다니거나 내가 이 회사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될 이유 자체를 이제 없애버리는 그런 어떤 상황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효과적인 피드백은 반드시 필요하고요. 우리가 경영학에서 보면 실제로 이렇게 업무 피드백을 잘하는 여러 가지 이론들이 있습니다. 그 AAR이라고 대표적인 어떤 피드백하는 그 뭐 공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After Action Review라고 해서 이제 얻고자 한 것은 무엇이고 얻은 것은 무엇이고 차이와 그 원인은 무엇이고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AAR 모델은 아마 우리 팀장님들께서도 교육을 들으시다 보면 이런 거 한 번 정도는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 이게 지금 2024년 이 기업의 혹은 현장에서 이렇게 직원들을 피드백하기에는 조금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드백 방식은 어디에서 이렇게 유래가 되었냐면 우리 미군이 이라크 전쟁에서 이제 미군이 작전을 성공을 잘 하기 위해서 그 이제 뭐 쉽게 이야기하면 지휘를 하는 지휘부와 밑에 있는 병사들끼리 이 피드백을 했을 때 이런 어떤 방식으로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군대와 같은 그런 조직은 AAR 이 피드백이 어울릴 수는 있겠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성장을 해야 되고 자기가 발전을 하고 거기서 뭐 여러 가지 기회를 찾으려고 하는 이 직원들, 이 젊은 NG 직원들에게 이 AAR이라고 하는 피드백이 좀 안 맞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 본 것이 24년 기업에서 사용 가능한 피드백 모델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growth, TH 발음 중요합니다. growth 모델이라고 일단 목표를 설정하는 걸 우리가 팀장님께서 잡아주셔야 되고 reality, 현실 점검, 그리고 opportunity, 기회를 탐색하는 것, 쉽게 이야기하면 이 업무를 통해서 어떤 기회를 네가 보고 우리 비즈니스적으로 어떤 기회가 있을 것 같니? 라고 하는 부분들, way to growth, 어떤 성장을 이 퍼포먼스를 통해서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었는지도 한번 피드백 이제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thankfulness, 이걸 통해서
자네가 우리 팀에, 우리 회사에 기여한 부분이 이 정도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참 땡큐하다, 감사하다, 라고 하는 부분들도 이렇게 터치를 해주는 겁니다. 사실 여기 AAR이랑 비슷한, 거의 비슷한 거 아니냐고 라고 할 수 있지만, 좀 차이가 있다고 하면 이제 네 번째, 다섯 번째입니다. 어떻게 성장하는지에 대해서 앞에 경험이 먼저 있는 팀장님이 좀 이렇게 전체적인 눈으로 이렇게 성장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는 것, 그리고 이거에 대해서 당신의 기여도가 있다라고 하는 걸 이제 고마워, 회사 차원에서 이제 고맙다고 인사를 하는 것,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이 MG 직원들을 좀 더 이렇게 회사에 붙어 있고 좀 더 업무 성과를 잘 낼 수 있고, 또 그들이 봤을 때 야, 이 사람 능력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피드백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이제부터 중요합니다. 챗GPT를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이 어떤 직원들에게 보고를 받았을 때 어떻게 하면 이 자동화된 이 생성형 인공지능을 통해서 내가 피드백을 잘 해줄 수 있는지에 대한 걸 우리는 배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그로스 모델을 기준으로 해서 챗GPT를 사용해서 우리 팀장님이나 관리자분들께서 혹은 사장님들께서 직원들에게 피드백을 잘 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제가 다 아래 이제 링크로 다 걸어 드릴 테니까 일단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챗GPT에게 우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좋은 역할을 부여하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너는 후배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게 좋은 피드백을 해주는 좋은 관리자야. 뭐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좀 가스라이팅을 했습니다. 그럼 이걸 마찬가지로 복사 붙여넣기 해서 GPT로 이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지금 바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자, 보시면 GPT에 무엇을 도와드릴까? 여기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너는 아주 좋은 관리자야. 하하하하. 라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딱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이제 뭐라 합니다. 후배 직원들이 관리자로서 성장을 돕는 것은 이제 관리자로서 중요하다. 효과적인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은 직원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발휘하고 지속적으로 개선할 수 있게 하는 핵심 요소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래서 뭐라 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 일단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잠깐 멈췄는데, 그냥 이렇게 이제 이 친구가 역할을 부여를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로 이제 우리가 가상의 업무 내용을 이제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우리 팀장님들께서는 이제 이 영상을 보시면 실제로 직원들이 이제 뭐 이메일이나 구두로 보고를 하겠죠. 보통 뭐 이메일로 보고를 한다고 하면 내용이 있을 겁니다. 지금 이 내용은 상당히 보고하는 능력이 좀 이렇게 낮은 직원이 그냥 이렇게 가상으로 업무를 보고하는 내용을 제가 한번 만들어 보았는데요. 실제로 메일이나 어떻게 구두상 어떤 그 서류상으로 이렇게 보고를 하는 내용들을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복사 붙여넣기 해서 요걸 그냥 이제 넣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 친구가 이제 우리 직원분들께서 이제 그 업무한 거에 대한 어떤 보고를 내용을 이렇게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요. 그 다음 중요합니다. 역할을 부여를 했으면 이제 챗GPT에게 지시를 해야겠죠. 그래서 이 지시를 시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로스 중에 이제 마지막 TH는 감사한 인사하기 때문에 좀 놔두고요. 실제로 피드백을 해야 될 이 네 가지 부분을 그대로 이제 한번 복사를 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사 붙여넣기 해서 위 내용을 기준으로 직원에게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피드백과 지시할 내용을 아래 기준을 바탕으로 만들어줘 해가지고 이 기준을 제가 만들어준 겁니다. 표로 만들어 달라고 했습니다. 참고로 이게 GPT 사용하실 때 표로 만들어 달라고 하면 이렇게 좀 눈에 보이시기가 좀 편하실 겁니다.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쭉쭉쭉쭉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아래 직원은 정리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서 이 친구가 이제 작성을 하고 있습니다. 한번 기다려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 친구가 제가 지시한 이 부분을 표로 만들어 가지고 각 단계에서 어떻게 개선하고 발전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내용들이 필요하신 팀장님들이나 사장님들이 계실 겁니다. 어떤 분들이 계실까요? 자, 예를 들면 밑에 있는 직원에게 보고를 받았는데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제 이분의 전문가기도 하고 척하면 척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는데
실제로 보고받은 내용이 이게 무슨 말이야 이해가 안 됩니다. 직접 물어보기도 참 애매하고요. 물어볼 수 있지만 못 물어볼 수 있는 상황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이런 식으로 피드백을 이 친구한테 요청을 해달라고 할 수도 있고요. 또 두 번째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실제로 사장님이나 팀장님들 이 업무에 대해서 몰라요. 그래서 이제 밑에 직원한테 부탁을 했는데 그래도 이제 내가 이제 선임이고 이제 먼저 이렇게 경험자고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 이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디렉션을 해줘야 될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뭐 그런 분들이 이제 요걸 사용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어떤 가상의 어떤 내용들이 이제 정해졌겠죠. A 회사를 만났는데 기술을 쓰고 싶을지 사실 이 보고한 이 친구도 사실 그 보고한 수준 자체가 그렇게 높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GPT는 척하면 척 알아듣죠. 그럼 이제 보시고 우리 팀장님들이나 사장님들께서 A사와 미팅을 통해서 흥미를 이제 우리 기술에 대한 흥미를 확인하고 협력 가능성을 탐색했다. A사와 요구사항, A사의 요구사항과 기대 파악하고 향후 협업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한다. 뭐 이런 내용들이 있을 거고요. 뭐 현실적인 부분들은 투자할 의상이 있다는 걸 확인이 되었다. 이거 보시면 투자 관련된 이야기를 여기 하거든요. 네, 투자할 의향이 좀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투자할 의향이 있구나. 그럼 구체적인 투자 금액은 불명하구나. 뭐 이런 어떤 것들이 이제 정리를 딱 해줍니다. 그럼 여기서 끝내면 안 됩니다. 물론 이 사항을 잘 파악을 하고 계시는 관리자나 사장님은 뭐 이거 보고 이것만 보시더라도 바로 그냥 이렇게 질문을 할 수도 있겠죠. 1대1로 상담을 할 때 그 직원들과 이야기를 할 때 이것만 가지고도 이야기를 할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닌 이제 팀장님들은 이거 가지고도 어떻게 그럼 지시를 내려야 되지? 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또 그 전에 이제 요 이야기를 한번 해야죠. 고맙다고 하는 인사 이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것도 한번 일단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 해가지고 만들어줘 하면 이제 고맙다고 하는 인사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멘트를 이 친구가 만들어줍니다. 지금 진심으로 감사한다고 했는데 뭐 감사하다고 이렇게 존칭 쓰는 거는 그냥 우리가 인간 지능으로서 알아서 이렇게 잘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시면 되고 중요한 거는 칭찬을 할 때도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성과를 낸 부분들을 칭찬해 주는 게 좋은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어떤 구체적인 부분들이 잘했다라고 이제 언급을 해 주시는 게 좋겠죠. 자, 그리고 아까 말씀을 드렸던 이제 지시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 이제 지시를 어떤 부분들을 지시를 해야 될지를 잘 이렇게 모르기 때문에 이대로 다시 이야기를 한번 적어 보겠습니다. 위에 피드백을 정리받았는데 직원들에게 구체적으로 향후 직원에게 담당 보고한 직원에게 구체적으로 향후 어떤 일을 해야 할지 한 3가지 정도 지시할 것을 만들어 줄래? 이런 식으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피드백을 이제 해주는 것까지 정리가 되었는데 어떻게 다음 이제 스텝을 우리가 지시를 내려야 되잖아요. 그래야 이제 직원이 가서 여러 가지를 또 할 거기 때문에 어떤 지시를 할 건지에 대해서 이렇게 또 알려줍니다. 그래서 세부 요구 사항이나 기대 파악 아까 계약을 한다고 했는데 계약 금액이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잘 몰랐지 않습니까? 그리고 협력 조건과 협상에 대한 부분들, 뭐 프로젝트 일정에 대한 부분들, 뭐 이런 부분들을 표로 정리해달라고 하면 또 표로 정리를 해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지시할 것까지 다 물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제가 하나 더 말씀을 드릴 거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영상 설명창에서 뭐 컨트롤 C, 컨트롤 V 해서 가져가시면 되는데 요 부분을 하나하나 이렇게 물어보셔도 됩니다. 목표 설정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좀 더 구체적으로 피드백 할 수 있을까? 뭐 현실 점검을 내가 좀 더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피드백이 무엇일까? 혹은 지시할 것이 무엇인가? 이런 것도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자, 근데 중요한 건 이렇게 매번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좀 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좀 알려드릴 만한 게 뭐냐면 그 GPT 쓰라고 이제 요즘에 GPT가 제일 좀 곽광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마이 GPT라고 해서 내가 커스터머를 해서 GPT를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하나 지금 만든 GPT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그 링크가 있고요. QR코드가 있는데 이 QR코드로 이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만든 마이 GPT 그
사이트가 하나 연결이 됩니다. 프롬포트가 하나 연결되는데, 그는 이제 이런 어떤 가상의 어떤 여러분들이 받으셨던 보고 내용을 입력만 하시면 바로 이렇게 출력이 되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링크창을 밑에 걸어둘 거고요. 화면으로 보시는 분들은 이제 휴대폰으로 딱 찍고 들어가시면 바로 챗 GPT로 연결이 될 수 있으니까 이제 사이트를 한번 연결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자, MyGPT 만들어 놓은 게 많아서 제가 설명해 드릴 게 많긴 한데, 어쨌든 오늘은 이게 관리자 피드백 마스터, 이거를 이제 한번 들어가서 제가 만들어 본 겁니다. 그러면 이제 아까 제가 설명한 것들이 다 이렇게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제 아까 가상으로 우리가 이렇게 보고했던 이 내용들을 가지고 그냥 한번 탁 눌러보면 자동으로 이제 아까 제가 설명드렸던 게 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링크 걸어드린 이제 프롬포트에 들어오셔서 MyGPT에 들어오셔가지고 그냥 바로 이렇게 뽑아보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자동으로 이제 그로스 피드백 표가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네. 요 보시면 피드백 체크리스트라고 해가지고 A사와 구체적으로 협력을 해야 되는 내용, 이제 직원한테 지시를 할 수 있겠죠. 투자 규모와 조건에 대한 상세 정보 수집이 필요할 수도 있다. 다음 미팅 날짜에 대해서 알아봐봐. 이런 식으로 이제 딱 체크리스트를 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팀장님이나 사장님이랑 1대1로 미팅하실 때 사실 물어볼 것도 사실 생각이 안 날 수도 있거든요. 그럴 땐 팀장님들께서 이런 질문들을 한번 해보시는 것도 괜찮겠죠. 그 보고받은 어떤 내용들을 기반으로 질문하는 겁니다. A사에서 특히 우리 기술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보였나요? 구체적으로 어떤 이점을 기대하고 이야기를 나눴습니까? 뭐 다음에 A사와 어떤 내용으로 좀 이렇게 논의하고 싶어 했던 것 같습니까? 어떤 준비가 필요할까요?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이러한 피드백과 질문들은 팀장과 직원을 좀 더 명확하고 생산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성과를 만들어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거 보여드리는 챗GPT에서 링크를 걸고 들어가셔가지고 이제 직원분들에게 보고받은 이 내용을 그대로 올리면 자동으로 이렇게 생성을 해주는 그런 사이트까지 제가 이제 연결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AI는 도구다 3번째 컨텐츠 만들어 보았는데, 2번째까지는 이제 그거였습니다. 우리 직원들이 일을 좀 편하게 하는 거라고 하면 팀장님들도 일을 좀 편하게 하시고 싶거든요. 그리고 나는 좋은 관리자가 되고 싶고 좋은 사장님 혹은 좋은 팀장이 되고 싶지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혹은 잘해주고 싶지만 네가 제대로 보고를 못해서 이렇게 제대로 못하는, 이제 피드백을 못하고 그래서 성과까지 이어지지 못하는 그런 어떤 상황들이 많으실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제가 설명을 드렸던 이 챗GPT 관리자 모드를 활용하셔가지고 2024년에 기업을 운영하는 사장님들께서는 더 많이 이제 성장하시고, 팀장님들께서는 직원들에게 인정받으시는 멋쟁이 팀장님과 멋진 회사를 운영하시는 사장님이 되시길 바라면서 저는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AI는 도구다 김지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